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을 문제 제기했었던 분이 네. 청원을 띄웠는데요. 예.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이 그와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 쓴 글이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내용을 싶어요.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네, 아주 명료하고 명쾌한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에 이어서 이 청원의 목적이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급 입법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서 쓰는데 본인이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성애자 비장애인 정규직으로서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지만 성별을 이유로 한순간에 이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차별금지법 필요를 호소했습니다. 네. 청원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차별금지법 논의만 나오면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국민 의식 조사라든가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을 하고 있는데 네. 국회가 그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청원은 현재 73% 정도 달성이 되었고요. 예. 6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23일까지. 자, 지금 내용을 잠시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하면서도 또 분석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이제 뉴스픽을 통해서 여러 번 저희가 다뤘었고 청취자분들 아마 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참 많이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법안 뭐 가짜 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법안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 부분도 좀 짚고 나가죠. 좀. 네.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금 입법 청원이 진행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은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등 23개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요. 2011년에 이미 발의된 바가 있죠. 권영길 의원이 발의했었던 법안이랑 매우 유사한데 다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좀 더 고려해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별 유형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각종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입니다. 그 법안에 없는 내용이군요.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그 4가지 영역이란 첫 번째 고용 및 직장, 두 번째 중요하죠. 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세 번째가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나 개인이 책을 출간하거나 뭐 혹은 길에서 떠드는 거 이런 거 전혀 처벌할 수 없고요. 특히나 이제 장혜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고 불이익을 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좀 다른 점은 권고를 넘어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고, 다만 그렇게 이제 권고를 받았을 때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적인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세우는 법, 그 가이드를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엔 보통 이제 권고 수준에서 이런 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의 시정명령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네.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좀 접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뭐 과거보다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고 오늘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뭐 저희가 문화 시간이니까 네, 이런저런 작품들이랑 작품도 좀 얘기를 해보죠. 미디어 이런 거 예.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 작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을 그랬죠. 했었죠. 그의 작품인 어른이 되면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장혜영 의원의 한 살 어린 동생 장혜정 씨가 발달 장애인입니다. 13살 때 가족과 떨어져서 장애인 시설에서 18년 동안 살았고요. 언니 장혜영은 내 삶에서는 절대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동생의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시설이라는 곳이 예. 장애인들에게 조용히, 얌전히, 가만히 시설 규칙만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통제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물론 장혜영 씨가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 동생 혜정 씨도 언니랑 살고 싶은지 그렇죠. 시설을 나오고 싶은지 나와서 잘 의사가 적응할 수 중요하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정 과정들과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정이 들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영화가 어른이 되면입니다. 근데 이 다큐의 메시지는 그렇게 두 개인이 뭐 가족이 되어간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가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으로 복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장애인의 돌봄은 왜 그 가족들에게만 계속 전가가 되는지 그리고 시설 밖에서도 서로 다른 말하자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제도적인 차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등을 질문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다큐에 장혜연 의원이 만든 노래가 한 곡이 나오는데요. 네. 가사가 이래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동생이. 네, 근데 이게 사실 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도 본인의 거기에 또.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저는 이 노래 가사야말로 차별금지법의 필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 차별금지법이 적어도 직장, 시장, 학교, 공공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서는 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무사히 할머니와 할머니가 될수 할아버지가 있을까? 되어가는 이런 법인 거죠. 참 그러네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네. 질문이네요. 탈시설 운동을 하는 그 장애인들의 네.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 작품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뿐만이 아니라 탈시설 운동과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의미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면서요. 네.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카메라 뒤에 퀴어 노동자가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하는 노동인권 프로젝트 스탠바이 큐입니다. 성적 소수 문화인권연대 연분홍 치마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두 단체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예. 한빛센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 TVN에서 조연출 일을 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한빛 PD가 예. 이제 사망한 이후에 만들어져서 미디어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미디어 노동자들 사이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스탠바이 큐를 기획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성소수자 친화적인 미디어 제작 환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포털에서 이제 스탠바이 큐, 뭐 한빛 미디어 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미디어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소수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뭐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어려움이나 차별, 여러 가지 고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상시적으로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프로 스탠바이 Q라는. 네네. 네. 자, 언론 매체에도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자고 하는 그런 칼럼들이 많이 실리고 있던데 그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게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면서 평화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 씨 칼럼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에요. 네. 제목이 비장애인, 남성, 이성애자인 나 차별 없을 줄 알았는데 입니다. 이용석 씨는 얼마 전에 이제 병역 거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다라고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용석 씨가 올해 4월에 평화운동과 전쟁, 병역 제도를 다룬 책인 평화는 처음이라라는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 교육 꾸러미라는 책을 이제 리스트를 짜가지고 네. 제공을 했었는데 이 평화는 처음이라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죠. 예. 이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병역 거부자가 쓴 책이다. 자격 없다. 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 없다라고 리스트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석 씨 입장에서는 차별을 사실 크게 겪어본 적이 그렇죠. 없는데 차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맥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누구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나와 당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줄여나가자는 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 칼럼과 함께 또 한 가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제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예.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입니다. 예. 기독교 인터넷 신문이고요. 차별금지법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곳이 보수 기독교 교회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모든 기독교 신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보적인 기독교 매체인 뉴스앤조이에서는 다양한 입장과 소식들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이면서 근데 또 다른 목소리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교회에서 한 뉴스앤조이로 목소리만은 아니다. 네네 접속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월이 사실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기도 해서 또 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사회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매해 6월이 성소수자의 달, 프라이드 먼스라고 이제 합니다. 아주 영어 발음이 좋은데요? 부끄럽네요. 근데 이게 성소수자 네. 인권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스토널 항쟁을 기념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년 6월에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한국 퀴어 영화제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용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6월 23일에 뭐 또 개봉되는 작품들도 있는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희정의 문화비평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또 같이 할 작품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저희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